첫 번째 영상이 나가고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3,800만 원 정도. 90만 회가 터지고 순수익이 한 달에 3,8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60만 조회수가 터진 다음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 지점이 전화벨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지원서를 250통 정도 메일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는 뭐 서연고, 카이스트 출신도 있었고 3억의 투자까지 받게 됩니다. 망했죠 완전. 이렇게 손이 절단 사고가 났어요.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리고 빚이 1억 정도 생겼었죠. 이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원준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2021년 4월 20일에 휴먼스토리라는 채널에 출연하셔가지고 조회수 90만의 영상을 촬영하셨고요. 그리고 2022년 8월 12일 또다시 휴먼스토리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려 조회수를 260만 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영상을 합치면 조회수가 350만이 넘는데요. 유튜브 조회수 350만이 터지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장원준 대표님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먼스토리 때 첫 번째 때는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한 달에 7천만 원 매출 올리는 배달 전문점 사장님으로 나왔었고, 두 번째 때도 마찬가지로 시골 바다에서 먹고 자면서 가게 3개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왔었습니다. 휴먼스토리 나가기 전에는 네. 순수익이 얼마 정도였어요? 휴먼스토리 나가기 전에는 1, 2호점 합쳐서 매출이 한 7천 정도였으니까 배달 전문점이지만 정말 하루 16시간 제가 배달이랑 홀이랑 다 뛰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영점 매출로는 7천만 원에 15%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15%면 1,0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휴먼스토리를 이제 나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순수익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휴먼스토리에 나가고 첫 번째 영상이 나가고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가맹 사업을 했을 때인데 재작년 5월이죠. 네, 그때 제일 많이 벌었던 게 한 달에 3,800만 원 정도. 아, 연봉이네요. 그 당시에 그렇게 뽕이 찰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우연히 아는 대표님께 3억의 투자까지 받게 됩니다. 3억의 투자까지 받게 돼서 그 돈으로 3주 만에 공장을 만드는 식품 공장, 육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다 써버려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리고 빚이 1억 정도 생겼었죠. 투자는 또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얘기하자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읽고 그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님이 쓴 책 중에 인생에 변명하지 말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제 인생을 좀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으면 꼭 그 작가를 만나봐라.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나를 왜 만나줘 하고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데 그냥 나는 내 진심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답장만 기다리면 된다.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은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통은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를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쵸. 포기를 해버리는데 맞아요. 그걸 상대방한테 선택의 기회를 넘겨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이유. 나는 10년 뒤 이렇게 될 겁니다. 제 꿈은 뭡니다. 매일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루에 2통씩 만나줄 때까지 쫄은 거죠. 한 달 반 정도 메일을 보내니까 날짜를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뵀었고, 그때 만나뵈면서 내가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작가님을 만나고 성공한 대표님을 만나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가장 컸던 거는 과연 될까 했던 게 이게 되네? 라고 그렇게 생각이 전환이 된 게 가장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군생활을 하면서 총 7분의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뵙고 그분 중에 한 분한테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뭐 지분을 나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네. 그런 조건이 있었나요 혹시? 그쵸.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주식회사 장가 법인을 설립하고 원래 투자대로 저희 지분을 좀 드리고 투자금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살이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휴먼스토리에 나가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조회수가 260만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럼 전에는 90만 회가 터지고도 순수익이 한 달에 3,8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그 260만 조회수가 터진 다음에는 네. 순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일단은 사실 그 휴먼스토리 두 번째 영상에 출연하는 목적은 사실 명확했어요. 직원 고용. 이 해우라는 매장을 10호점까지는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정장 매니저들이 필요했고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서를 한 250통 정도 메일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는 뭐 서연고, 카이스트 출신도 있었고. 대학교 나오셨나요? 안 나왔어요. 저도 안 나와가지고.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 조회수가 3일 만에 100만이 넘어가고
한 2주 만에 20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플레이스 유입량이 10,000회가 항상 넘었습니다. 네. 10,000명이 넘게 해우를 검색해 주시고 전 지점이 전화벨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정말 전화벨이 그치지를 않았고 그때 매출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정말 매출이 촬영했던 울산점 같은 경우는 8천, 9천까지 올라갔고요. 와, 영상 하나로 거의 매출이 80% 이상. 그쵸. 다른 지점도 6천만 원 이상 이렇게 2배에서 1.5배는 다 뛰었죠. 해우라는 매장도 갑자기 조회수 터지면서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또 정리하게 되신 건지 그 과정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 부산점의 매니저가 저랑 가장 친한 군대 동기입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를 받는데 저희가 육절기를 좀 더 빨리 썰고자 육절기를 썼었는데 이렇게 손이 절단 사고가 났어요. 네. 손가락. 네, 손가락이 절단 사고가 나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전에 배달 장사할 때도 항상 자체 배달을 강구했었기 때문에 자체 배달이 아니면 남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때도 정말 비 오는 날만 되면 저희가 오토바이를 다 6대는 동시에 돌렸기 때문에 사고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게 정말 싫어서 홀매장으로 넘어온 것도 있었는데 홀매장에서도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현타나 마음 아픔이나 그런 게 한꺼번에 와서 내 직업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꼬리를 물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배달 전문점을 할 때도 그랬고 배우, 횟집을 할 때도 그랬고 제가 뭔가 음식을 제대로 배우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정말 장사가 너무나 잘 됐지만 심지어 그 횟집 같은 경우는 일식이라고 하면 외식업 중에 그래도 가장 경력과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것마저 유튜브로 배워서 했는데 장사가 너무나 잘 됐으니까 저희가 직원이 많을 때가 전 직원이 23명이었는데 횟집 경력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맘만 있으면 된다. 장인정신은 다 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사업의 종류를 메뉴를 외식업으로 정한 거지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장이 잘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잘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냥 잘하는 것만 해보자. 잘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거기다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해우 매장을 나중에는 5개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너무 공감됩니다. 네, 사기도 너무 많이 당하고 네, 헛돈도 너무 많이 썼고 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 제대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도 말을 안 하고 그렇게만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허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레드오션 같고 너무나 많지만 다 그냥 쭉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식당을 하면서 그 사장님들의 니즈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잘 충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도 사실 외식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외식업 할 때는 그냥 메뉴를 팔았다면 지금은 타겟만 바뀐 거죠. 식당 사장님들로. 그럼 이제 마케팅 회사 이름이 장가 마케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장가 마케팅에서는 정확히 어떤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온라인에서 좋은 상권을 선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역할에 상위 노출을 시키고 상위 노출은 1단계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 상위 노출이 됐으면 그 다음에 클릭될 수 있게 호기심 유발을 시켜야 되고 호기심 유발을 시켜서 클릭을 했으면 들어와서 몰입이 될 수 있는 그 가게만의 장점,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글을 쓸 줄을 알아야 되고 고객의 구매, 심리 장벽을 넘게 해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당 하던 사람이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려면 네.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컴퓨터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도 잘 만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딱 봐도 생각이 드는 어려움이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들을 참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로직 공부도 하려고 마케팅 회사 대표들 찾아가면서 로직 좀 알려줘라. 돈 줄게 하고 강의를 듣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강의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 대표님들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경우도 네,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운 것 중에 가장 비싸게 냈던 수업료는 얼마였나요? 850만 원 정도. 850만 원. 네, 맞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 하나 배우는데 850만 원을 네, 맞습니다. 그 850만 원을 내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제 10,000원짜리 강연이랑 비슷해요. 10,000원짜리 강의랑 850만 원짜리 강의랑 예,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강의를 들었지만 정말 유명하신 유튜브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의도 사봤어요. 근데 참 진짜 이게 장사하는데 그게 없는 게 5년 전 로직을 알려주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키냐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장가 마케팅의 비법을 하나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가장 중요한 게 딱 하나 있다면 네.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SEO 최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SEO 최적화가 뭐냐면 네이버가 결국 검색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는 그거에 맞는 저희 니즈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양질의 정보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이버한테 우리 매장의 정보가 우리의 컨텐츠가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컨텐츠가 양질이라는 거를 인지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버가 그 양질이라는 것을 직원들이 하나하나 볼까요? 컨텐츠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이버 봇이 긁고 가서 점수를 매겨서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데 결국에 거기에는 로직, 즉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써야지 네이버 로봇이 이 매장을 어떤 식으로 긁어 갈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SEO 최적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이버가 모든 식당이 정보 입력한 그 정보를 네. 직원이 일일이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공식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케팅 회사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1억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한 달 매출이 네. 1억 8천. 네. 네. 마케팅 회사는 마진율을 얼마로 잡고 일을 하시나요? 저희는 20% 정도. 20%요? 네.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마케팅 회사라고 하면 아니면 일반적인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마케팅은 뭐 많이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라는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가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각 클라이언트마다 이제 관리팀을 붙이는데 그 관리팀이 거의 뭐 밤낮 없이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잘 파는 사장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파는 사람들, 시청자분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혹시 거만하거나 좀 예의가 갖추지 못한 모습 보였다면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먼 스토리 350만 조회수를 기록한 장원준 대표님을 모시고 배달 음식점에서부터 지금 마케팅 회사까지 이렇게 창업을 하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파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